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벨의 주식뉴스공장 10월 23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제목, 장 마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장중에 외국인 선물이 8,500계약 매도가 나왔어요. 8,000개, 500계약.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장 마감 때 이 8,500계약, 장중에 나왔던 8,500계약이 전부 다 슝 전환해가지고 2,590계약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8,500계약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 연중 저점을 하회를 했습니다. 2,100선 가격대에서 이제 하회 부분들을 진행을 장중에 했죠. 자, 그러면 장중에 하점 이 저점 부분들을 하회하면서 2106선 지난번 저점까지도 하회를 해서 종가상으로 10월 12일 정도에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좀 드렸냐면 코스닥 2100 전후 코스닥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700포인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에서 접근, 이 코멘트 그대로 유지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거 그대로 1차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외국인들 선물이 8,500개까지 나온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 부분들은 오늘 자세하게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 여기에 오늘 지수의 변동성, 특히 코스피 코스닥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오늘이죠, 화요일이죠. 지난번 이제 10월 4일 때 신용물량 1조 지금 1000억대 감소가 됐는데 한 번 정도 더 후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물량. 그래서 2100 이라는 가격대 700포인트 코스닥 코스피 지난번 저점, 그다음 저점을 하회하는 모습 전후에서 한두 번 정도의 그 흔들리기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이 시점에서 레버리지 접근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 숫자는 D-14일입니다. 오늘 10월 23일이고 이제 한 14일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프 당선됐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민법, 그 다음에 그 이민의 자제들을 다시 추방하겠다, 이런 부분, 장벽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FTA 부분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걸로 해서 시작점 부분들을 했죠. 트럼프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런 모든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정책적인 부분들 있죠.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이민법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에콰도르라든지 이쪽의 이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제 제재, 그 다음에 지원 규모 부분들 축소를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고, 시장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군사적인 부분이죠.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 부분들을 통과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핵 전력 조약 폐기 이슈 부분들을 하면서 여기에 다시 원래는 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의 양자 협약이에요. 근데 이 양자 협약 부분들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다중 국가들하고 다시 협약을 개선하려고 하는, 협약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점 부분들을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중국 대비 핵 무력을 증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미국이 세금 감면, 세제 혜택 부분들을 좀 줬죠. 여기에 타켓을 중산층 대상으로 추가 10%대의 세금 감면을 발표를 하면서 세금 감면 부분들 하면 중국도 지금 세금 감면을 하고 있고 미국도 세금 감면 부분을 하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무역 논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 그 다음에 IMF, 방금 말씀드렸던 핵전력 조약 폐기, 그 다음에 조선업종 관련된 부분에서 IMO 연기 가능성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저기 감세, 반이민, 무역 전쟁, 경제, 국방, 외교에 전반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 부분들이 나오냐면
보수층의 10명 정도에서 8명 이상이 트럼프 지지 부분들 하면서 중간선거 결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죠. 중간선거 관련 상관없이 이미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승권, 하반기 재선이라든 여기에 승권 부분들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D-14일이라는 코멘트를 먼저 드립니다. 물론 이 중간선거 이후에 방금 전에 감세정책 부분들도 하원과 상원에서 당연히 의회 쪽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원을 민주당 쪽이 하게 되면 그 추가 세금 감면 부분들은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되지는 않을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의회 쪽에다가 공을 떠넘기면 되는 거고 D-14일이 남아있는 시점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간선거 전에 다방면의 코멘트 부분들을 강화를 하면 당연히 자국민들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부분들의 정치적 슬로건 부분들을 더욱 강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지금 뭘로 지금 반영이 되면 중간선거 이 지지율이 있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거의 몇 달 전 대비 지금 국정 지지도가 40% 중반까지 올라오게 되는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렇게 코멘트 부분들 진행하는 게 지지율에, 그 다음에 중간선거에, 그 다음에 향후 국정 지지도의 상승 부분들을 만드는데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확인이 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압박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거기에 약간 아리송하다는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뭐 반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세라든지 무역전쟁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특히 어제 최근에 나왔던 IMF라고 합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 이슈 부분들은 두 가지 효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러시아하고 중국, 예전에 러시아 쪽이 양자 쪽이었지만 이제 다중 국가들하고 협약을 맺을 하나의 근거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진행되는 사이에 군사력 증강 부분들을 저렇게 되면 이제 군사력 증강이 각 국가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러면 러시아, 미국, 중국이 군사력 증강 부분들 한다 하면 그 외 국가들도 당연히 군사력 증강 부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비슷한 케이스예요. 미군 철수 관련 중동 지역에서 뭐 이쪽 시리아 쪽이라든지 미군 철수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 부분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우려했던 것은 미국이 빠지게 되면 이제 중동 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 반사 효과가 어느 쪽으로 나왔냐면 그 중동 지역에서 특히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지만 자기들의 이익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하나의 요건들이 되는데, 철군을 하게 되면 군산복합체가 손해보지 않을까 라는 게 처음에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인데, 막상 어느 정도 진행되고 딱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너도 나도 미군 무기에 군사력 증강 부분들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진군했을 때보다 주둔했을 때보다 군산복합체의 수익 부분들이 더 급증하는 그런 효과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핵전력 조약 폐기 이슈, 이걸로 인해서 군산복합체는 1차적으로 증강 부분들 하니까 수익 부분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매출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라든지 중국 부분에 새로운 조약 협약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됐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의 면만 딱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협상을 확실히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모든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지금 그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관심 없는 유권자들에게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관심도를 올리는 역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지율이, 국정 지지도가 2006년도 중간선거 이후에 아마 최대치가 나온 예정 같다고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40% 중후반. 지금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50%대까지 넘어가면서 의외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의외의 성과 부분들을
지난번에 상원에서는 한 2주 전인가 제가 상원에서 플러스 2석, 그 다음에 상원이 몇십석 정도의 그 격차에서 지금 10석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런 흐름 부분들이면 이렇게 강경한 드라이브 부분들을 언론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또 의외로 지지율 자체가 더 선거 결과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살짝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D-14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을 8,500개약 지정학계 리스크, 대만 해협에 무기가 군함이 지나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민, 감세, 무역전쟁, 핵무력 증강, 그 다음에 IMF 연기 가능성 부분들을 하면서 8,500건 정도 선물에 의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분명하게 만들었고, 막판에는 순매수를 전환했죠. 장중에 외국인이 거래소를 3,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을 2,300억 정도 매도하고 삼성전자는 55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오늘 셀트리온 블록딜 부분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가 나왔죠. 셀트리온 이쪽 바이오 쪽 항상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한 번씩 툭툭. 거기는 어차피 관심권을 크게 두지는 않는 섹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시가총액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접근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뭔가 이쪽에서 이슈 하나 나오면 뭡니까, 전에 삼성전자 가지고 장중에 변동성을 만들 때 드라이브를 시킬 때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쪽 바이오 쪽도 충분히 그걸 심리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수상의 왜곡 부분 만드는데 혁혁한 공신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래소 쪽은 셀트리온은 2,400억 블록들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1,000억 정도가 매도가 됐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신라젠 쪽에 매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신라젠의 시총 자체가 높죠. 저 종목에 5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부분들의 시총 역시 당연히 상위권이죠. 이 종목권들을 흔들고 외국인들이 8,500개 정도 드라이브를 하니까 장중 변동성으로 단타 단기 매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또 2,600개 정도 순매수 전환 부분들을 하는 이 드라이브가 트럼프 못지않게 롤러코스터 부분들을 잘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저점 부분들 하회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투자 심리가 계속 증강이 될 수가 없죠.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투자 심리하고 반비례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략에 언론을 이용한 그 다음에 아메리칸 포스트의 명확한 기지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내부 지지도율 자체를 국정 지지도를 40% 중후반까지 올리는 그 결과 부분들을 만들면서 승기 자체를 계속 잡아가는 모습에 군사 외교 경제의 동시다발적인 이 언론 플레이예요. 조금 전에 감세 관련된 부분도 1차적으로 그 뭡니까,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를 했는데 하원 쪽이 통과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발표를 해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간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장에 대만에서 진도 5.9의 그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 장 마감 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과의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지수 2100, 그 다음에 7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전후에서 시장 저점 하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 심리 부분들 반비례가 확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저점 공략 부분들의 관심권을 계속적으로 키우실 필요, 체크할 필요 있는 관심도 부분들을 계속 역발상 부분들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10월 23일 이슈면에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 심리 부분들이 상당히 반비례가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에 단기적인 그 이벤트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으니까 이번 주 할인 긴급 할인 이벤트 부분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23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